그런데 팽팽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팽팽해. 오늘은 그냥 미쳐. 하루 종일 시작을 했는데 막 이래. 시가 딱 하고 쭉 가요. 막 이랬다가 저가 찍고 막 이래.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너무 오바고. 살짝 미는 듯 하다가 요렇게 출발했다가요. 요렇게 경합을 하다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이기고 밀리는 듯 하다가 이기고 밀리는 듯 하다가 요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상 이게 좀 많죠?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 급등주하는 법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강의라 오늘 영상도 조금 남겨놓을 거고 동영상도 하나 남을 거예요. 그 점도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급등주를 많이 할 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급등 형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온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코스닥에서 한쪽에서 쏠림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닥은 거의 막 패대기를 치고요. 코스피에서도 반드시 쏠림 장세, SK 관련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급등주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것인가? 오히려 이런 데에서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기사 키워드라든지 좀 함축해보면 더욱더 공격적인 이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일하나 나는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스윙을 잘 가져갈 수가 없어. 굉장히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야 될까요? 우리가 스윙이나 궤적을 따졌을 때 품기라는 것은 반도체 품기. 예를 들자면 반도체 품기. 내가 반도체를 좋아합니다. 종목명이 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부를 하실 때 모든 종목이나 섹터 업황에 품기자가 가장 쉬운 주재료가 되고 내가 회사 중 혹은 외출 중 혹은 다른 곳에 가 있어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다가오는 것이 품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는 누가 모르냐? MOU라는 말. 자, 금융기관 조선사 MOU 이행 체결. 자, 그럼 이거를 조금 한국말로 바꿔보자. MOU 체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단어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는 기술 걸기가 코스닥이라고 그랬는데, 그쵸? 기술 걸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냐? 종목명 뒤에 이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좀 위험한데? 가요? 좋은 공부니까 바로 발표라는 단어를 쓰세요. 발표. 그리고 종목명 뒤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요. 주도 뚜렷 등 여러 가지로 잡히죠. 최신순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최신순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경우는 구성 종목으로도 많이 들어간다. 밸류업 수혜주. 발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발표 이후에 하면서 이렇게 엮이죠. 최신순으로 치는 거예요. 종목명 뒤에 발표라는 단어도 굉장히 공격적인 워딩을 자랑합니다. 실증 사업을 검색하시고요. 최신순을 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뭐 채팅하고 있잖아요. 전체 라운딩을 돌리는 것 중에 완전 100%를 다 드리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 우리가 보통 뭐를 검색하냐면요. 아예 단어를 질질 끌기 싫으니까 단어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뭘 가느냐? 공급, 종목명에 공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수주, 계약, 납품 차질 빚어 하면 낼름 도망가는 거고, 납품 차질, 양산, 문제없어 요런 얘기 있으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승인, FDA 허가, 승인 뭐 이런 것처럼 승인, 그리고 인증, 그리고 시장이 잘 반응하는 키워드는 특허입니다. 그리고 독점, 최초, HBM 최초, 발열, 지대 성공 이런 식이에요. 안전, 장악에 나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실증에 나섰다. 실증 사업에 걸리죠. 자, 사전 검증에서 OS, 소프트웨어 건너서 안전까지 끝낸대요. 헤일로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묶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개에 걸리죠. 반응했나요?
안 했죠. 그럼 뭐예요? 오늘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강한 워딩과 이렇게 강한 제목이 나왔는데 안 간다는 건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 만약에 온다. 탑승. 그냥 탑승. 반응을 안 했잖아요. 지금. 넘기는 거예요. 야, 이슈도 좋고 재료도 좋은데 좀 며칠 볼까 하다가 녹는 거예요. 진짜 녹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워딩과 이슈가 나왔는데 반응을 안 한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 주식을 할 때, 특히 급등주하는 라인 업체가 급등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급등주하는 사람들은 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자, 보세요. 이틀 전에 AI 3대 강국 인프라가 준비가 됐냐, 엔비디아의 의존의 덫도 있고, 이렇게 좋은 말 나쁜 말이 경합되면 이건 드리블이죠. 이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군 오른다 누군 떨어진다, 그쵸? 이런 드리블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양상과 효율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양상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키워드가, 자 보세요. 콕 집었던 회사인데도 AI가 확대한다, 실적도 호조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 다 붙일 수 있고 시제품 제작이 테스트까지 끝나고 노하우도 공유했다. 재료 얼마나 깔끔합니까? 반응을 안 해요. 계속 떨어뜨리고만 있습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요, 지금은 기승전 뭐예요? 기승전 반도체로만 가잖아요. 그쵸? 기승전 반도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틀 만에 회복을 했어요, 탄력을. 이틀 만에 회복을 했어요. 그럼 소위 말 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분일 주 월로에서 분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분봉을 해석할 때요, 캔들을 볼 때 우리가 1분봉은 390개라는 게 초보자 내용 같죠? 초보자 내용 같죠?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10분봉은 당연히 39개일 거고. 맞아요? 하루 종일 13개를 그릴 겁니다. 그럼 60분봉은요? 60분봉은. 자, 예를 들어 분봉에서요 60분봉을 봐봐요. 그러면 캔들의 이격이 생깁니다. 뭐냐? 3시 반에 끝나는데 3시 반에 죽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애프터로 해가지고 넥스트레이드로 가면은 죽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뢰도 장중의 싸움은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 여기면은 HA중공업이다. 그럼 어디까지가 싸운 거예요? 9시 땡 해서 요 캔들 제하고, 요거는 참고만 하는 거, 신뢰도 있는 캔들은 여기 9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려버리잖아요. 캔들을 그려버리죠. 30분 뒤 거를 1시간 봉은 포함시켜버리잖아요. 4시에 끝나는 거니까. 그쵸? 아니 15시 30분이니까 여기까지 그린 거죠. 그쵸? 이게 장중의 싸움인 거잖아요. 장중의 싸움이니까 장 뒤에 조금 싸우고 밀리고 막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시간봉을 볼 때요, 시간봉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를, 기술적 분석할 때는요, 최대를 30분봉으로 하셔야 돼요. 최대를 30분봉입니다. 9시 30분, 10시에서 딱 3시 반까지, 딱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보다, 뭐 어제 날짜를 볼게요.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해서 여기서 딱 여기까지 끊는 겁니다. 10시 반, 10시, 3시 반까지 딱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끝인 거죠. 시간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 종가는 여기로 계산해야 돼요. 이해돼요? 이런 거 잘 안 알려줍니다. 시간봉으로 보고 막 보는 척하면 안 돼요. 다 이격 보는 거예요. 30분 업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족분들. 근데 시간 뒤로 그려버렸다니까. 깔끔해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거 알려주면 안 돼요. 기술적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60분봉 보면 안 된다는 거. 시간봉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봉 보지 마세요. 이격입니다, 이거 무조건. 왜냐? 6시간 30분 하는데 마지막 30분 어쩌할 건데요. 이격을 머릿속에 넣고 시작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프라인 마지막입니다. 기술적 할 때. 아셨죠? 이거는 꼭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잘 봐요. 여기서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 여기가 시가 아니에요? 여기가 시가죠. 맞아요? 아니죠.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시가. 아유, 우리 이거 가족분들이 이거 프로인데 이거 이러시기요? 자, 여기가 시가. 종가 여기. 고가, 저가죠. 맞아요? 자, 그럼 일반인 분들 자 보세요. 여기서 시작한 건 맞아요? 확실하죠? 확실해요? 초보자 내용이잖아요. 자, 슬슬 밀리는 듯 하다가 빵 쏩니다. 아이고. 슬슬 밀리는 척 하다가 점심 먹고 지날 쯤에 빵 뛰어요. 끝났습니다. 네. 자, 요래도 똑같은 캔들로 그릴 수 있고요. 그쵸? 요 캔들로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시작을 합니다. 5분 만에 고가를 빵 때려요. 하루 종일 눌러놨더니 마지막에 탕 올렸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캔들로 그릴 수 있나요? 다시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시작하자마자 빵 올리고요. 하루 종일 질질 내려놨더니 막판에 제자리 복귀합니다. 어떤 게 더 강한 거예요? 어떤 게요? 빵, 질질, 빵. 이 둘 중에 강한 거요. 어떤 게요? 2번이 강한 거예요? 1번이 강한 거예요? 어떤 게 강한 거예요? 보기보다 다릅니다. 2번이 강한 거예요? 확실해요? 2번? 당연하죠. 자, 왜요? 잘 보세요. 1번을 잘 보세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이슈가 나왔던 이슈 2번이 강해요. 2번이. 보이는 관점마다 다른데요.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하루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시가로 시작을 했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하루 종일 슬슬 에휴 진 빠지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자, 하나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빵 때려 올리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고요. 2번은요. 이슈를 알고 있어요. 이슈든 뭐든 이런 수급의 논리를 알고 시작하자마자 빵 때려냅니다. 그쵸? 근데 이런 구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탔던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2번은요. 경합할 시간을 준 거고요. 이거는 경합할 시간을 안 줬어요. 1번은. 하루 종일 눌러놨더니 뭐하는 거야? 살려놓은 거예요. 악랄한 잡주 중에 이런 패턴이 지겹게 나옵니다. 악랄한 잡주가 이런 식으로 해요. 악랄한 잡주가 운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운전해버려요. 어떤 식으로 운전하냐? 하루 종일 경합의 시간이 있었나요? 누르든 힘들게 하든 괴롭게 하든 경합의 시간이 있었나요? 있었죠. 싸움의 시간이 있었고 질질 밀리는데 막판에 소가찡. 자, 좀 악랄한 게 2번.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도 아무튼 이겨냈다는 게 2번이고요. 자, 이거는요. 한 번에 이겨내고 확인이 필요한 자리예요. 근데 다음날에 솟았다가 속는 자리가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정답은 없지만 저는 뭘 보냐면은 1번과 2번의 경우수가 있으면 이거 되게 난이도 높은 강의예요. 너무 쉽게 우습게 그려놔서 그렇지 말도 안 되게 난이도 높은 강의입니다. 자, 베스트는 뭐냐? 베스트 그냥 이거예요? 예,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죠. 근데 이거는요. 이게 베스트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 수도 한번 재봅시다. 반대의 경우의 수. 자, 다시. 그런데 팽팽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팽팽해. 오늘은 그냥 미쳐. 하루 종일 시작을 했는데 막 이래. 시가 딱 하고 쭉 가요. 막 이랬다가 저가 찍고 막 이래.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너무 오바고 살짝 미는 듯 하다가 요렇게 출발했다가요.
요렇게 경합을 하다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이기고, 밀리는 듯 하다가 이기고, 밀리는 듯 하다가 요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상 이게 좀 많죠? 아니면은, 이랬다가, 좀 갔다가, 속이는 척 했다가, 횡보하다가, 고가 한번 찍고, 요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베스트의 그림입니다. 베스트의 그림은 이거예요. 1번도 2번도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근데 베스트의 그림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리는 전형적인 급등주라고 합니다. 급등주. 했다가 또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탕탕탕. 고가놀이 패턴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하람이 보이는데요, 하람이? 자, 우리 하람이 한번 배웠었지, 근데. 일본말로 임신입니다, 임신. 하람이. 이거 하람이. 어디 있어요? 하람이. 여기 있네요. 여기. 하람이. 또 있네요. 하람이가 2번 보이네요. 요게 하람이거든요? 2개 다? 하람이 다 보이네요. 우리가 왜 하람이를 상승 잉태라고 해요? 음봉이 뭐를 임신했죠? 양봉을 임신했죠? 근데 이거는 쉽지. 이건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하는 얘기고. 이걸 한 캔들로 합쳐봐요. 시가 어디예요? 여기가 시가예요? 맞아요? 빨리요. 이게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시가. 여기에요? 뭔 소리요? 여기지. 위지. 여기가 시가지. 자, 한 캔들로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시가죠? 맞아요? 확실하죠? 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쭉 뺀 거예요? 미친듯이 뺀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그리든 종가는 여기로만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날이 어떻게 움직였어도 얘는 여기에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첫날을 기준해 봅시다. 그렇죠? 첫날을 기준하면 얘는 여기서 10번을 움직였어도 종가는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를 움직였어도 원웨이로 밀렸건 뭐했건 요렇게 움직였던, 요렇게 갔다가 살렸다가 움직였던 두 캔들 모두 다 아무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움직여도. 그쵸? 시가는 여기. 그쵸? 그럼 여기서 살려낸 걸 이거는 이제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확실한 건 음봉이 양봉을 임신한 겁니다. 회복 탄력을 봐야 돼요 제가 얘기하죠. 그쵸? 얘가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양봉을 임신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복 탄력이 여기서 하여튼 어찌됐든 여기로 마감된 거예요. 맞아요? 여기 라인으로? 아이씨, 왜 그림이 안 그려지냐? 자, 여기 라인으로 마감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하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밀렸으면 복구하는 이 회복 탄력을 봐야 돼요. 제가 막 하루 종일 그러죠. 회복 탄력이 약했죠? 저 안 좋게 봤어요. 근데 그냥 돈들이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저 이거 회복 탄력 안 좋게 봤어요. 음봉 대비 회복 탄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오히려 이게 나았다고, 회복 탄력은. 맞죠? 회복 탄력이 훨씬 더 강하죠? 일단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회복 탄력을 보통 하람이로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복 탄력이 그거예요. 갖다 붙여놓으니까 좀 쉽죠?